우리는 자신이 만든 한계에 갇혀 산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만든 한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 한계는 어릴 때 겪었던 실패나 주변 사람들의 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깨뜨리는 순간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스스로 만든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만든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기부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사실은 가능했다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갇혀 있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봅시다. 먼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한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한계란 우리 스스로가 여기까지만 가능하다고 정해버린 보이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경계선은 현실적인 제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계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내적 한계와 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적 한계에 대해 말해 볼게요. 내적 한계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낮은 자존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일을 시작하기엔 늦었다. 같은 생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라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생각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50대에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자신이 예술적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그 꿈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미술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고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의 작품으로 지역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가로막았던 것은 부족한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나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외적 한계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사회적 편견, 환경적 제약,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 등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반적인 관념이나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 역시 다른 시각으로 보면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가령 한 남성은 은퇴 후에도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나 같은 나이에 IT를 배워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천천히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자신만의 작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뛰어넘은 것은 단지 기술을 배우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라는 외적 한계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이 넘치고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돈이 문제일까요? 나이가 들어가 어디에 써먹겠냐는 생각 역시 배워보기도 전에 생각하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그냥 배우고 싶으면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IT의 세계에 발을 담그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차차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시선이 달라져서 다른 길이 보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내적 한계든 외적 한계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걸까요? 우리를 가로막는 한계 따위는 쉽게 내던져 버리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두는 그 한계는 외부에서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그동안 익숙해진 생활 방식, 그에 따른 감정, 그리고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계가 만들어지는 3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경험에서 오는 영향입니다. 실패의 기억이나 실패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무대에서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발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도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내가 그때 실패했으니 지금도 실패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실패로 인한 좌절의 경험이 있었다면 쉽게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의 경험은 교훈일 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 이후에 뒤따르게 되는 사회적 비판, 비난의 시선 등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한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주변에서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지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시곤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늙어가겠지요. 두려움을 느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얻는 것은 제로이거나 아니면 낮은 자존감 혹은 무기력감 같은 것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뭔가를 해보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한대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잃을 것도 없는 것을 미리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지대, 즉 익숙함에 머무르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익숙한 환경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익숙함이 새로운 도전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변화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하지만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더 나아질 가능성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숙함에 머물고자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했던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한계 극복을 위한 단계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숨에 극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극복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여정입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극복할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솔직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있는지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 또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석해 보세요. 기록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신념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목표는 최고의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기술을 배우고 이왕이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하고 끊임없이 반복해 보세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은 습관처럼 반복되지만 이는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똑똑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를 나는 배워갈 능력이 있다로 바꿔보세요. 나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부정적인 믿음을 하나 적어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해 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자신에 대한 믿음도 바뀝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작은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에 5분만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더 큰 도전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단 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 네 단계를 따라 보세요.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며, 세 번째로 작은 행동부터 일단 시작하고, 네 번째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실제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나이와 환경은 결코 한계를 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이라는 극한의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압을 자신을 멈추게 하는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안에서 내적 성장을 이루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만델라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말고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두 번째로 하란 샌더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창립자입니다. 하란 샌더스는 62세에 처음으로 치킨 레시피를 들고 KFC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주유소와 레스토랑을 운영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의 치킨 레시피로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레시피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KFC는 이후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그의 얼굴은 브랜드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요? 58세의 한 여성 K씨는 퇴직 후 평생 꿈꿔왔던 요리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좋아했지만 전문가가 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도전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첫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몇 년 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베이킹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작하기 늦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이니까요. 또 다른 사례로는 한 남성이 62세의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갖고 중고 카메라를 구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튜브와 책을 통해 독학으로 사진 기술을 익혔고 결국 그의 작품이 지역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으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젊었을 때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계를 극복한 기쁨을 나눕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례만 든다면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지 꼭 그렇게 다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니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면
성공 여부는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 그 자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자신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와 환경은 단지 숫자와 조건일 뿐, 진정한 한계는 우리 스스로 만든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새로운 한계를 넘어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델라, 샌더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계를 넘어서려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시작을 함께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만든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과 그 놀라운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제약을 걸고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신을 한계 짓는 모든 믿음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이, 환경, 과거의 실수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한계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것이 하루 10분의 독서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작은 시도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